안녕하세요. 너와 나 우리의 이야기 우리 스토리의 윤파고입니다. 오늘은 서핑 강사분을 직접 인터뷰하기 위해서 직접 서핑을 하러 제가 광안리에 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1부에 벌써 적응 다 한 것 같은데 1부에서는 서핑 강사를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름에는 서핑 강사를 하고 이제 겨울에는 스키 강사로 지금 오랜 경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이전 영상에서 서핑 강사였는데 겨울엔 스키 강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스키 강사는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신 거죠? 스키 강사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삼촌 따라서 스키를 이제 매년 취미로 즐기다가 이제 21살 때 알바 자리가 있길래 한번 지원을 해봤죠. 네. 지원을 해봤는데 제가 스키 경력이 좀 그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타놓으니까 스키를 좀 잘 타서 이제 바로 거기 가가지고 일을 시작했죠. 그러면 국내에는 뭐 스키를 하기 위해서 정규화된 코스 같은 게 따로 없고 뭐 학과나 그런 것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자격증은 있죠. 자격증은 있나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자격증 없이 강습이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13년도인가 14년도부터 자격증이 없으면 강습 자체가 안 돼요. 그거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키스쿨 강사 말고는 이제 나머지 샵 프리랜서들은 이제 자격증 뭐 레벨이나 티칭이라고 해서 연맹에서 주는 거랑, 그리고 ISA 자격증이라고 해서 이제 국제연맹에서 주는 거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개인데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격증이 많아요. 네. 근데 스키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또 구글에 찾아보니까 네. 한철 장사라 해가지고 그 한 시즌 안에 돈을 엄청 좀 많이 버는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쵸. 혹시 수익이 조금 어느 정도 되는지 얼추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월급쟁이고, 네. 월급쟁인데 이제 프리랜서 형들이랑 많이 친하니까 네. 약간 살짝 물어봤어요. 네. 일단은 다 좀 종류별로 많은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스키스쿨 제일 많이 가는 거, 스키스쿨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 최저임금이요? 네, 최저임금 쳐가지고 시간당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최소 막 160에서 많이 야근 수당 챙겨서 하면 220까지 버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1년차, 2년차들은 더 많이 벌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샵돌이라고 하죠. 샵에서 이제 나오는 강사들은 이제 경력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레벨이나 티칭 같은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건당 받는 친구가 있고요. 뭐 한 건당 3만 원 받는 친구도 받고, 뭐 그냥 월급으로.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월급이 적거나 아니면 건당 진짜 열심히 일해서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러면 그 겨울에 버는 수익으로 한 그 반분기를 두 분기를 지금 버텨야 하는 건데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는 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제가 아는 분은 이제 프리랜서로 하는데, 이제 그분은 레벨 3에다가 좀 경력도 오래되고, 제가 봐도 진짜 잘 타요. 와, 저렇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월에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최소 500 이상 최소 500 이상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치면은 지금 선생님께서는 네. 여름에는 이제 서핑 강사를 하시고 겨울에는 스키 강사를 하시니까 이렇게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나요? 질문이 잘못된 게, 네. 보통은 저는 이제 지금 아직 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겨울에 하고 여름에 시즌 일을 하고 있는데, 절대 두 달 일해서는 이제 생활이 안 돼요, 사실. 1년 생활이 1년 생활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은 분들이 골프장, 네. 이제 겨울에는 스키 타고 여름에는 골프장, 네. 그리고 겨울에 스키 타고 수상 스키, 웨이크보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아는 친구는 겨울에 스키 타고 목수로 일하고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잘 타시는 분들, 좀 위에 대몬 분들 같은, 대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대회 나가서 30등 안에 들고 거기서 선반절 해가지고 또 거기서 잘 타시는, 매년 선발하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여름에 스키장을 가죠. 여름에 스키장을 간다고요? 이태리나 페루, 뭐 아니면 뉴질랜드 같은 해외로 그냥 간다, 해외로 이 말이에요. 해외로 사람들 모아서 네. 데리고 가는 거죠. 강습하러. 그리고 뭐 베어스타운이라고 해서 피스랩 스키, 여름에서 탈 수 있는 그 물불에서 타는 스키,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전부터 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얼굴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강사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스키 강사는 아무래도 이런 고글 같은 거를 좀 끼고 있으면 얼굴이 거의 안 보이니까 뭐 그런 외형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없나요? 뭐 키 같은 그런 부분에서 혹시 영향을 끼치는 거라든가. 버프를 좀 많이 받죠. 제가 키가 좀 큰 편인데 네네. 겨울에는 절대 안 벗어요. 고글이랑 워머랑 해가지고 네. 절대 안 벗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게- 키로 버프는 좀 받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 이제 안 좋은 점이 한 게 있어요. 이제 스키 강사는 키가 크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스키를 탈 때 엉성해 보여. 키 큰 사람들이 키가 커야지 좀 더 각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아닌가요? 수상 스키 같은 경우에는 키 크면 쫙쫙 늘어나니까 엄청 멋있어 보이는데 네네. 스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으면 이제 활동을 같은 키 큰 사람 같이 하잖아요. 네. 키가 작으면 다이나믹해 보이고 역동적이어 보이는데 키 큰 사람이 그런 기술을 하면 허우대처럼 막 루즈해 보여요. 그런 지루해 게 보이네. 약간 단점으로 적용이 좀 되는 편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스키 강사를 하면서 좀 좋았던 점이나 나쁜 점에 대해서 좀 말해줄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스키를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기도 하고 오래 타왔었어가지고 이제 그 강사 일을 하면서 원 없이 스키를 타는 거, 내가 돈 벌면서 스키 타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스키 강사를 하면 매년 스키장에 살잖아요, 그냥. 네네. 사니까 그냥 뭐 심심하면 스키 타러 나가고 이제 땡스키라고 해서 첫 번째 리프트 타는 거 네. 그런 거나 이제 마지막 밤에 또 스키 타는 거. 스키 타는 게 진짜 삶의 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는 좀 없을까요? 제가 드라마나 아니면 만화책 이런 거 보면 저는 그런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스키 타러 가면은 그 여대생 분들이랑 뭐 툭툭 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로맨스도 좀 생기고, 아니면 뭐 강의하러 갔는데 그런 분들 가르치면서 또 썸띵도 좀 있고 그런 거는 잘 없나요? 이제 많이들 그런 생각하거든요. 강사랑 감수생이랑 로맨스. 네네. 네, 그럼 제가 딱 가서 강습하러 가면 어라? 11살이네? 10살이네? 얘들 안녕. 얘들 안녕. 애기들이 스키를 하러 와요? 보통 강습은 아이들이 진짜 한 70%, 80% 강습을 받아요. 스키인데요? 스키. 스키들은 진짜 아이들 고객이 많고요. 거기다가 이제 말했던 로맨스, 스키 학교 이런 데 가세요. 가고 싶으면. 스키 학교랑 네. 리프트랑 네. 그 가면 거기서 막 2번씩 바뀌는 사람도 봤고 약간 에버랜드 축소판. 진짜요? 놀이공원 축소판. 저도 사실 리프트 번호 많이 땄습니다. 지금이라 밝히지만 진짜 많이 땄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스키를 탄 사람들한테 비전이나 전망 같은 게 어떤지 조금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요? 비전 전망. 네. 일단은 제가 이 일을 오래 하긴 했는데 비전은 저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해봤는데 요즘 들어 점점 스키 인구가 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평창 올림픽도 끝나고 약간 스키장 이제 서울 쪽 분들은 대명에 놀러 가는 이유가 스키뿐만 아니라 워터파크도 있지, 그리고 이제 놀이공원, 영화관, 카트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이렇게 멀티 복합 리조트죠. IR 리조트죠.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대명에 많이 가지, 스킨만 타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요즘에는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좀 많았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코로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뚝 끊겼어요, 강습이. 네, 뚝 끊기고 타격이 좀 컸죠. 네, 그걸 플러스로 이제 제가 아까 알겠던 그런 레벨 테스트, 티칭 테스트 이런 것도 뭐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연맹인가 협회 기선전 중에 아마 스파이더백 기선전은 했었는데 그 다음 기선전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 기선전이 제일 큰 대회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되면서 저희가 그때 시즌권이랑 시즌방이랑 다 준비했었거든요. 막 먹을 거랑 다 사놨어요. 그거 대회 준비한다고. 네네. 날라가 버렸네? 아무것도 못 해버렸네요. 시즌권 산지 3일 됐었는데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스키나 타자고 스키나 탔죠 그때. 올라가서 강사도 못하고 그냥 그냥 올라온 거 그냥 스키나 하다가 스키나 그냥 타자. 즐겁게 놀다 가자. 스키나 진짜 원 없이 그러고 이제 타자. 생활은 이제 즐겁지 않게 돼버리고. 돈은 그냥 계속 나가는 거지. 버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랬죠. 그러면 조금 앞으로의 비전 자체도 막 그렇게 좋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아무래도.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일단은 좀 궁금하긴 해요. 제 생각으로는 해외로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코로나 끝나면 아마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하니까 네. 지금이야 국내 좀 조심히 마스크 끼고 이렇게 다니고 있긴 한데
코로나 끝나면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게 분출돼서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되는데 이번 겨울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했고, 저희 강사님 지금 또 현역으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니까 밑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이제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해서 이제 말씀하시면 좋은 강의로 꼭 보답해드린다고 하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아, 강사님?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